강유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있는 거 정말 박박 긁어서 256년에 치고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고, 강유도 대담하고 어려운 작전을 시작했는데, 위나라가 이게 문제야.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썼더라고. 한 명 죽으면 한 명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위나라에 등장한 사람이 등해인데, 삼국지 연의에선 등해의 비중이 너무 작지만 이 사실 후반기를 장악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제갈량이 강유를 키웠듯이 사마이가 등해를 알아보고 키웁니다. 곽해의 장점이라고 말한 거를 판단한 능력은 등해가 더 뛰어났어요. 그리고 대담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강유가 오는 순간 남들이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얘 반드시 온다. 강유의 스타일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취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강유는 정말 급습을, 예상을 깨고 급습을 하고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는 놀라운 기동전을 피는데, 이놈의 등해가 아무도 안 올 거라는데 등해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촉군이 딱 왔는데 제대로 왔어. 바로 그리 왔어. 촉은 병력과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승리를 거둬 병력을 소모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쉽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기습으로. 그러니까 강유가 이 정도는 나도 예상했어 그러고 왼쪽으로 탁 틀어서 서쪽으로 막 가요. 그러나 등해는 나도 예상했어. 그래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휙 가는데 따라가면 얘가 자기가 유리한 데서 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휙 꺾으니까 무성산이라고 중간에 가서 딱 처박혀서 자리 잡고 있어요. 강유는 이렇게 갔거든요. 얘가 여기 있으니 더 진군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일로 왔는데 무성산이라는 데 요새에 있으니까 강유가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이 강유의 약점은 소모전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유가 또 대담한 기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마치 무슨 전격전 보는 것 같아. 너 일로 왔지? 좋아. 그럼 내 뒤를 쳐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야, 이게 이제 승부수인데 이제 식량 떨어지고 뭐 하니까 이미 두 번에 지칠 대로 지쳤죠. 이럴 때 등에도 판단이 빠른 게 빨리 압박해야 돼요. 그러면 추격하다가 자기가 정해진 장소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지치고 배고픈 군대는 결국 뻗게 돼 있어요. 바짝부터 쫓아오니까 강유가 쓰지를 못해요. 가면서 한중에서 오는 군대만 기다렸죠. 강유 생각은 가다가 합류하면 되치자는 건데 등에는 바짝 쫓아오지 얘는 안 오지. 결국 지친 군대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위나라 기록에도 보면 10,000명을 죽였다고 돼요. 장군 10명을 죽였대요. 이 중요한 건 장군 10명을 죽였다는 건데, 장군 10명이 죽었다는 건 강유가 빠져나갈 길 없이 정면으로 붙었다는 얘기고, 쳐서 도망가는 군대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선멸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규 전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강유가 대패를 합니다. 이 패배가 나니까 촉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강유의 인기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강유가 잠시 거의 반은퇴까지 합니다. 나중에 등해가 이렇게 말했대요. 강유가 똑똑한 놈인데 나를 재수없게 나를 만나서 안 된 거야. 그리고 부하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나 없으면 니들은 다 죽었어. 강유 속성상 못 참으니까 262년에 결국 다시 복귀를 해서 한번 밀어붙입니다. 이게 최후의 도박이었던 것 같은데 또 후하라는 곳에서 등해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등해가 꼭 강유보다 잘났냐? 뭐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비슷할 때요. 둘이 비슷하다 하면 유리한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군대가 그렇잖아. 명장과 명장이 만나면 지형을 잘 잡았거나 식량이 떨어졌거나 하여간 이런 쪽에서 뭔가 우세를 잡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싸움을 한다라고 비난을 받고 요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적장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적을 전멸시킬 능력도 없으면서 병력만 소비한다. 그러니까 강유는 해보려고 막 하는데 요하 같은 입장에서 보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등해를, 그러니까 왕경 같은 애였다면 이길 수 있었겠지만 등해는 너랑 거의 호족수인데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서 네가 어떻게 이기냐 이런 뜻이었겠죠. 그러다 아무튼 강유는 262년에 최후의 도박을 했고 기록이 너무 안 나와 있는데 패배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262년에 촉군이 패배하니까
위나라는 이제 촉이 힘이 없다라고 깨닫습니다. 지금 치자. 또 세력을 회복하기 전에. 그래서 263년에 위나라가 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정세 변화가 좀 있는데 이때는 사마이가 죽고 아들 사마소가 조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곧 이제 황제로 즉위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권 사업의 하나로 촉에 무려 16만의 대군을 파견합니다. 이때 이제 3명의 장수를 보내는데 종해와 등해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제갈서라는 장군이에요. 강유가 위가 공격해 온다는 걸 알고 본부에 성도에 무전을 쳐요. 대비해야 된다. 얘는 안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고생한 줄 알아. 이랬겠죠. 그래서 병력이 전진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위군이 쳐들어오는데 3방향으로 쳐들어와요. 종회는 어떻게 보면 메인 도로를 타고 옵니다. 중앙에선 제갈서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등해가 들어오는데 원래 3방향인데 등해가 야가 기발나잖아요. 꼭 전격전 하듯이 험한 산길로 들어와서 그냥 치고 내려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갈서도 이걸 보니까 명령을 어기고 등해를 따라갑니다. 강유만 잡으면 된다. 얘는 또 병력이 2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등해가 강유를 공격하고 제갈서는 뒤로 돌아서 강유의 퇴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총나라 군대는 요소에서의 배치도 안 됐어요. 강유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퇴를 하는데 등해가 추격해 와서 큰 손실을 입히는데 그래도 제갈서의 차단막에 걸리지 않고 절묘하게 피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던 이 군대 저 군대 장익인이 요한이 합쳐가지고 이제 검각이라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 메인 도로에 들어가서 막아버려요. 근데 이게 여기를 두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종해가 여기로 왔는데 도저히 돌파가 안 돼요. 등해하고 제갈서도 합세해도 얘네들 방어를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유를 각계급하려고 했는데 빠져나가더니 총나라 명장 셋은 한 곳에 모여버린 거지. 이렇게 되면 위군도 식량이 떨어져 장기전을 못해요. 다 잡은 거 이미 틀렸네 라고 할 때에 등해가 상상 초월한 작전을 펴요. 촉산의 험악한 길로 700리를 내려간다. 이게 잘못하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굶어서 병력이 약해지면 전멸할 수도 있는데 내려가요. 그랬더니 장군 하나가 도망갈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뚫고 내려가니까 총나라 군대는 여기 있고 성도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타고 내려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군대를 박박 끌고 와서 등해를 막아요. 그래서 장수들이 못 싸우겠다고 하는 걸 등해가 이렇게는 안 써있지만 전체를 보면 이놈들아 여기서 못하면 우린 죽어. 2판 4판이야. 성공하냐 죽느냐 공격해. 그래서 공격을 했더니 이게 허세 군대였던 거죠. 확 무너지면서 제갈첨은 전사하고 성도는 이제 바로 함락 직전에 몰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 있던 요하, 장익, 강유, 총나라 최정예 부대 이게 한 4, 5만 원 됐대요. 얘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떡하죠?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망할 거고 성도를 구하려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면 종회 대군이 그대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강유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꺾어요. 여기서 또 포위망을 절묘하게 탈출해서 꺾어서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성도가 여기 있고 등해가 여기 있고 종해도 여기까지 왔고 강유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실아실한 상황인데 유선이 항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강유한테 이게 와요. 항복해라. 강유와 총나라 장교들이 전부 열받아갖고 뭐 칼을 뽑아서 바위에 쳤다.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이래서 또 촉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때 싸웠으면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시 위나라군이 16만이고 다 안 왔다고 하더라도 강유는 아마 대략 보면 4, 5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미 총나라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결국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유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갈린대요. 너는 괜히 재력을 소모해서 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했다. 한쪽에서는 아니 죽기 아니면 살긴데 안 하면 뭐하냐.
저는 이게 어느 편이 옳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판단도 못 내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진 자료로는. 다만 이것도 성공했으면 평이 달라졌을 텐데 아무튼 해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도 있지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선택도 많아요. 그리고 2년 후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건 결과론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강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삼국지 없고 뒤에 나온 얘기인데 강요를 죽여서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처자식도 다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난병들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뭐 배를 갈랐더니 담이 한 대나 되더라. 이건 정말 비과학적, 비의학적인 소리인데 아무튼 그건 역사적 평가인 것 같아요. 그 대담함. 조급하고 성급했다고 말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해요. 그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 사마이가 누구냐? 삼국지 연의에서는 제갈량의 숙적 라이벌로 나오죠. 사마이가 그래도 제갈량한테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운도 따르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막아내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